안녕하세요, 오브리캠입니다. 우리가 중년에 오브리 기타를 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오늘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브리 기타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브리를 치려면 와, 엄청난 고수가 아니냐, 그걸 치려면 뭐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악보도 안 보고 완벽하게 쳐야 되는데 오브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좀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정통이 아니다. 오브리나 뭐 치는 뭐 수준 주제 뭘 하겠냐, 정통으로 가야지. 뭐 완벽하게 뭐 이렇게 우리는 뭐 뭐라고 하죠, 약간 에이스다, 아니면 뭐 약간 이제 언더가 아니다, 일종의 이제 프로페셔널하다, 오브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 하찮게 여기시는 그 큰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오브리는 그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단하다, 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 오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좀 기타 좀 만지신 분들이 아유 뭐 하찮게 생각하는 그냥 뭐 업소에서 치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브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악보 없이, 아니면 악보 보지 않고 악보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치는 기타를 오브리 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기타를 배울 때 기본기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악보를 가지고, 뭐 심지어는 타부 악보 같은 경우에는 이 멜로디가 뭐 3번 선에 뭘 눌러라, 5프렛을 눌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악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기타를 치는 건지 뭐 이렇게 줄을 누르는 건지 이게 상당히 이제 나중에 하등 좀 도움이 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보를 또 보고 이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래식 기타에 좀 가까운데, 이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보 그대로 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암기하는 거죠. 일종의 클래식 기타는 곡을 암기하는 거고, 악보대로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의 단점은 뭐냐면, 악보를 못 보시는 분도 있고 악보를 본다 해도 빨리빨리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악보대로 치려고 해도 그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악보를 좀 탈피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곡을 치는 것을 오브리 기타다 라고 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치면 교회 기타고요, 예배 기타고, 뭐 업소에서 치면 업소 기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연에서 치면 공연 기타가 되는 거고, 라이브 세션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 기본기에 의거해서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편안한 연주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오브리 기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타를 배울 때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걸 계속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될 때까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걸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빨리 까먹어요. 막 열심히 외웠어요,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서 그 곡을 안 하면 어디더라, 여기였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오브리 기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드죠. 이런 코드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오브리냐? 물론 오브리가 아니죠. 오브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오브리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즉흥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악보를 이제 보고 치더라도, 코드를 보고 치더라도 그 코드 사이에 애드립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 완성된 형태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건 기본적인 코드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패턴들은 기초적인 기본기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오브리를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떠들었냐 하면, 그럼 오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수준에 맞게 연습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브리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는 알아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오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C 코드나 G 코드, D 코드 정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여기를 개방형 코드라고 하죠. 통기타 처음 배우시는 분은 당연히 개방형 코드부터 외워야겠죠. 근데 이제 악보 보고 타브 악보 보고 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E 마이너 치라면 E 마이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외웠기 때문에,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타브 악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영상에 나온 대로 그 곡만 치기 때문에 현재 뭐 E 마이너 그 코드 악보가 나오더라도 그걸 절대 못 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코드 이런 개방형 코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잽잽이 코드를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 잽잽이 코드는 뭐냐면 이 가장 이제 그 최소 단위의 코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C 코드는 도미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또 이제 C 코드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그럼 멜로디를 치면서 하다가 이렇게 멜로디를 하면서 코드를 찍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찍느냐? 이건 C 코드이기 때문에 찍는 건데, 타브 악보라든지 악보에만 충실하신 분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누르라고 해서 그냥 치니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C 코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정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멜로디를 여기서 치면 C 코드를 여기서 찍고 여기서 놀면 여기서 C 코드를 찍을 수 있고, 여기서 놀면 여기서 C 코드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와 코드 사이에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탁 치고 넘어갈 때 잽잽이 코드를 우리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잽잽이 코드를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개방형 코드를 익힌 다음에 잽잽이 코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일렉 기타를 친다면 파워 코드까지 이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파워 코드는 두 줄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 파워 코드면 G하고 거기 이제 5도이면 레를 치는 거죠. 이렇게 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통기타지만 어떤 맛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통기타지만 이 맛을 가리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코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 코드까지 익히고, 그 다음에 되시는 분이 이제 세븐스 코드까지 가는 게 좋아요. 세븐스 코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C 코드에서 7번째 예를 들어서 도미솔이 C 코드면 7번째 음이 도미솔 C잖아요. 그래서 그 C를 추가하면 뭔가 좀 더 넓어지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몽환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주법을 좀 선호하신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다 세븐스 코드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난 좀 더 세련되게 치고 뭐 재즈틱하게 치고 좀 더 팝스럽게 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세븐스 코드까지는 확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 스케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이저 스케일이 있고 펜타토닉 스케일이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고, 펜타토닉 스케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 시를 그냥 뺀 거예요.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라도 레미솔 도레미솔 라도 레미솔 라도 이거요. 이게 이제 C 메이저 펜타토닉인데, 우리가 C 코드 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
이 멜로디를 이제 치기 위해서는 메이저 스케일을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겠지만, 내가 오브리, 즉 코드 사이에 이렇게 애드립을 넣고 싶을 때는 펜타토닉만으로도 뭔가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 내에서 모든 음을 치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그냥 깔짝깔짝 하면서 그냥 내가 넣고 싶은 약간 조미료를 넣는다는 느낌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코드는 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나중에 주법까지도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 코드와 주법이 있는 다음에 그 사이에 스케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 나왔죠? 이게 주법이잖아요. 코드 나오고 그 사이에 스케일이 나오고 주법이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오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코드 진행 그냥 치는 게 무슨 오브리인가요? 이게 이제 원리죠. 그냥 어떤 노래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키곡에서 길을 걸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하면서 나는 알아버렸네 하면서 뭔가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을 내가 채워놓고 싶을 때, 악보 보지 말고 악보에도 없을 때, 오히려 나였어 하면서 내가 채워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거죠. 느꼈을 때 이게 악보에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코드와 코드 사이에 펜타토닉이라든지 주법 사이에 펜타토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요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막 밴딩도 넣어가면서 슬라이딩도 넣어가면서 이렇게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넣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곡을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년에는 뭔가 악보 보고 따라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고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 영상 보고 끕시다. 자, 그래서 중년이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와 주법과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익혀둔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를 하는, 그것을 오브리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 인생이 좀 길잖아요. 5, 6, 70, 80대까지 우리는 계속 기타를 쳐야 되는데, 맨날 남이 치는 거를 어렵게 외웠다가 지겨워서 안 치면 또 까먹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악보 하나 그냥 이제 코드하고 멜로디만 있는 거, 그 악보를 가지고 내가 막 마음대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입맛인 거예요. 그때는 틀린 것도 없어요. 틀린 게 없으니까 뭐 긴장할 것도 없고 정답도 없는 거죠. 이걸 저는 오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레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재가 오브리 비밀 교재고, 그 비밀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뭐 저 혼자 보려고 사실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뭐 좀 많이 나눠주는 게 좋겠다. 기타 레슨 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레슨을 안 받더라도 그 책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요청해 주시면 이제 하나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잽잽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코드 집이에요. 그 코드 집도 제가 어렵게 다 코드별로 정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세븐스 코드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물론 파워 코드도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파워 코드만 제대로 연습을 하셔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파워 코드도 도하고 이렇게 솔 이거 C 파워 코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도하고 여기 솔이 있잖아요. 요것도 C 파워 코드거든요. 그래서 파워 코드를 꼭 요 폼만 익히지 말고 요 폼도 같이 익혀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 파워 코드 폼이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칠 때 이게 이제 이 파워 코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옆으로 가는 파워 코드 폼보다는 위아래에 폼도 있다. 그래서 이런 파워 코드 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악보에만 종속되지 않고 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런 영상을 보기를 원하면 좋아요, 그리고 좀 이런 영상 계속 해주세요 라는 댓글로 응원을 해주셔야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저도 찍기가 싫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